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파이 테크놀로지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주가가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맞아요. 제공해주신 자료, 소파이 2025년 주가 급등과 성장 전략 분석,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6월 한 달에요. 주가가 3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찍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핀테크 기업의 핵심 동력과 미래 전망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만 쑥쑥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파이의 최근 움직임은요. 이게 단순히 주가 상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이제 탄탄한 실적 전망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디지털 자산 분야로 다시 진출하겠다. 이 선언이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죠. 아, 디지털 자산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이란 또 소파이가 그리는 큰 그림, 뭐랄까 핀테크 슈퍼앱 전략이라고 하죠. 네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또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숫자부터 좀 볼까요? 2025년 들어서 주가가 무려 184%나 올랐고요. 와, 184%요? 네, 그리고 6월에만 30% 중반대, 그러니까 33에서 37% 정도 급등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CFO가 직접 나와서 2025년 조정순 매출 30억 달러 이상, 그리고 2026년까지 연평균 25% 성장, 이런 자신감 있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보이네요. 그렇죠. 회원 수도 꾸준히 늘어서 1,000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예금 규모도 273억 달러, 꽤 되죠. 네, 273억 달러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 예금 증가가 왜 중요할까요? 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금 증가는 소파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아, 자금 조달 비용. 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대출 같은 다른 수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암호화폐 사업 재개발표입니다. 아, 맞다. 그 얘기가 있었죠? 네, 과거의 규제 문제 때문에 중단했었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2년 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아예 대출, 결제, 투자, 보험, 모든 서비스요? 네,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에 통합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거래 재개 수준이 아니네요. 블록체인 기술을 전 사업 영역에 통합하겠다니 정말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하신 핀테크 슈퍼랩 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이겠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 니즈를 다 해결하겠다, 이런 비전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냥 여러 서비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만들고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그런 구상인 거죠. 시너지와 효율성. 네. 예를 들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아니면 국경 간 송금 서비스 혁신 같은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계획대로 잘 된다면요. 네. 그런 차별점을 확보하면서 진짜 슈퍼앱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와, 비전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가파른 성장 기대감 뒤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물론이죠. 당장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또 분석가들 목표 주가도 보면 11달러에서 20달러까지 범위가 꽤 넓어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요. 그 전체 유통 주식의 13.6%나 되는 공매도 물량이 좀 부담이에요. 13.6%면 꽤 높은데요? 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 물량이 물론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 줄이려고 막 주식을 다시 사들이잖아요. 아, 쇼커버링. 그렇죠. 그 쇼커버링 랠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GAAP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완전한 흑자 전환은 못했다는 점. 아직 적자 상태군요. 네, 그리고 금리 변동이라든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경쟁 심화 같은 외부 변수들은 항상 좀 주시해야 하고요. 네, 외부 요인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미 일부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 상단에 거의 다 왔다는 점도 약간 부담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기 조정을 예상하면서 목표가를 한 12달러에서 14달러 수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단기 변동성이나 외부 환경 변화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세 가지 주요 사업 부문이 있잖아요. 대출, 기술 플랫폼, 그러니까 갈릴레오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이 세 부문 모두 다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세 부문 모두요? 네,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대비 101% 성장했어요. 와, 101%면 정말 폭발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파이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를 계속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소파이는 강력한 실적 가이던스, 꾸준한 회원 증가세,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굉장히 야심찬 미래 전략, 이걸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아직 완전한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 또 외부 환경 리스크 같은 현실적인 숙제들도 안고 있고요. 맞습니다. 딱 정리가 되네요. 오늘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소파이의 미래를 전망하시면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소파이가 정말 계획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모든 금융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사용자들이 정말 열광하는 그런 핀테크 슈퍼 앱으로 딱 자리매김한다면 네. 그럼 앞으로 한 2년 안에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산업에는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혹은 좀 파괴적인 영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전통 은행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소파이의 행보를 더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